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1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죠. 지난주에 가장 화두는 이제 지표였는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 3.3보다 낮아졌죠. 3.2로. 그 다음에 근원 CPI도 4.8을 예상했는데 4.7이 나와서 0.1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생겨서 물가가 둔화되는 것보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금요일 날은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이것도 0.1% 차이가 생겼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0.2% 정도 오르는 걸로 예상했는데 0.3%가 올랐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로 인플레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변화가 생겼다고 하네요. 그로 인해서 다우는 좀 상승했고 나스닥은 0.7% 하락하면서 2주 연속으로 하락세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합니다. 또 지난주에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요. 요건 또 3.4에서 3.3으로 내려앉았어요. 요건 또요. 그 다음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0에서 2.9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표가요, 사람 막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벽한 지표가 나오지 않죠. 한 방향 쪽으로 다 쏠리는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지표는 좋아지고 어떤 지표는 더 둔화되고 이런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죠. 9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95%였어요. 지금 8월인데요. 다음 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상태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현재 88.5%로 떨어졌어요. 95%에서 거의 한 8% 정도 줄었죠. 옛날에도 그런 적 있었죠.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야 그래 놓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90% 자이언트 가능성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낮에는 베이비시터로 끝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줄어드는 모습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시장 투자가들이 그 지표를 통해서 혼란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원래 바라는 게 뭐냐면 경기가 침체가 올 거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거다라는 쪽의 분위기가 많았다가 지금은 금리 인하라는 말 쏙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래서 내년도도 초에 할 거다, 아니면 6, 7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번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오가는 상황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침체가 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예요. 이보다. 그 다음에 또 이 다른 지표 생산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투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일단 우리나라는 내일 휴장이고요. 그죠? 8.15 광복절로 내일 휴장이고요. 미국은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14일날,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휴장이죠. 그쵸? 오늘 밤 지나면은 내일 휴장이니까 이 뉴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적용이 안 될 확률이 높은데요. 자넷 옐런 그 재무부 장관 연설이 있답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비둘기의 발언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15일날은 소매 판매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지표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소매 판매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또 15일날도 우리가 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뉴스가 우리나라에는 16일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사실 미국에서 어저께 그 지난주에 중국의 그 부동산 업체가 실적이 되게 안 좋아질 거고 좀 위험하다 이런 공시도 좀 있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컨트리 가든이라는 중국 부동산 업체죠. 중국에서 작년에 그 계약을 제일 많이 했지만 순위로는 5위입니다. 5위인데 어쨌든 그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뉴스가 있는데 미국이 좀 시장에 영향을 안 받았었는데요. 일단 지표가, 미국 지표 자체가 더 중요하다, 외부적인 것보다 지표가 더 중요하다, 그런 게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개장을 하고 16일날 미국 시장에서 발표되는 게 뭐냐면 FMC 의사록이에요. 사실 이제 의사록에 의미를 부여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9월달에 그동안 금리 인상하던 걸 9월달에 동결할 거야 이런 분위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난번 동결 한 번 했고 또 금리 인상했고 또 동결 또 갈 거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지난달 FMC 회의 내용 그게 나오죠. 거기서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명서에서는 희석돼서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 점도표에서 무슨 상황이 있었나, 뭐 그런 상황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0.68% 하락했고요. 다우는 0.3%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그냥 뭐 요 하방 경직성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21선 밑에서 종가상은 돌파가 됐는데요. 21선 밑에서 3일을 놀았고요. 21선 위에서 3일을 놀았어요. 그렇죠? 종가상은 위로. 그래서 여기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또 한번 왔다 갈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싸움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은 맞다.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는 61선까지 드디어 갔네요. 61선까지. 네, 60선까지 갔습니다. 이제 이 후엔스팬이 캔들을 뚫고 내려오는데 오늘 밤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깨지면 좀 많이 빠질 수 있고요. 안 깨지면은 여기서 다시 되돌리면 일부 돌아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항상 이게 그런 거예요. 어떤 경계선에 오면 두 가지가 다 상존을 해요. 반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 대부분은 이제 추가 하락에 많이 배팅을 하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후행스팬 깨지게 되면 여기서 깨지면 많이 빠지니까. 근데 60을 지지한 적이 그 작년에 올해 5월달에 한 번 있었고요. 3월달에 한 번 있었네요. 그 이후로 60은 돌파한 후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지지력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오늘 밤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개인이 2차전지 사랑. 제가도 이제 뉴스를 봤는데 개인이 2차전지를 엄청 많이 사긴 했네요. 거의 15조를 순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5조 매수 중에서 많은 투자가들이 지금 평가 손실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추종 매수한 분들 있죠. 막 분위기 따라서 막 사는 거, 뭐 밈주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루머나 뭐 뉴스에 막 따라붙어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게 나오면 이제 사실 시장을 항상 고점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가 생기는데요. 그 지금 이 추종 그 매수가 진행이 된 후에 고점에서 25%에서 45% 종목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빠져서요. 대부분 다 손실이 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포스코홀딩스에서 지난번에 외국이 5조인가 4조로 팔았죠. 거기에만 약 한 1조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LG화학에도 1조 정도 들어갔습니다. 9조요. 죄송합니다. 포스코홀딩스에 9조 8천억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이 1조 1300억, SK이노베이션 6천억, 포스코 퓨처엠에 280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에 싹 다 몰린 거죠. 그죠? 전에 다른 2차전지 다 합해도 포스코홀딩스에 제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몰리면 또 못 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지금 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헤지펀드 애들이 공매도 타깃을 변경해서 포스코홀딩스의 공매도 잔액이 거의 1조에 육박하기 시작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싸움이 시장에 있는데요. 개인들이 2차전지를 사랑하는 게 뭐 미래 성장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몰려가는 매매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몰려가는 매매는 결국 시장에는 안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도 9만원 갔을 때 개인이 너무 많이 사서 조금 부담스럽다 했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좀 밀렸거든요. 한번 2차전지가 또다시 뭐 시장을 이끌어주는 테마가 될지 아니면 약간 흔들릴지 그런 것도 봐야 되겠죠. 테마 가지고 되면서 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가 외국인 거래소 감소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개월 내에요. 거래 비중이 최저치가 돼버렸답니다. 15개월 내에. 평균 거래량이 한 29%? 근데 지금 현재 20%대 초반까지 밀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테마 장세의 개인 거래가 되게 급증하면서 전체 비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은 큰 변화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 외국인의 활동이 줄어들었다는 거. 외국인 활동이 줄었다는 것은 시장에 도움이 안 되죠. 아시겠지만 시장의 수급은 세 개잖아요. 개인, 기관, 외국인. 개인이 득세를 하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모습을 보시면 거의 매도 쪽에 기울어 있어요. 개인만 사버리니까. 이거는 시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 좋지 않거든요. 퐁당퐁당 하면서 시장에 방향성을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한 현재 시장의 모습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